각 동물과 식물은 그 온도와 그 지역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나오던 사과, 대구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저기 강원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심던 뭐 귤도 육지로 막 올라왔어요. 이런 건 괜찮아요. 사람들이 옮겨 심으면 되니까. 또 뭐 우리 목포 앞바다에서 잡히는 많은 고기들, 예전에 지금보다 더 훨씬 위에 가서 잡히잖아요. 쫓아가서 잡으면 됩니다. 물론 김 같은 건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신안 국민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김 수확량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수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전체 국민을 보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신안에서 안 나오면 저 태안에서 나오겠지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곤충과 새들은 이동해요. 온도에 따라서. 곤충과 새들이 이동했는데 그들이 먹어야 되는 먹이 식물들까지 재빨리 이동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생기는 과일 이런 것들 우리가 옮겨 심지만 곤충의 먹이 식물까지 우리가 옮겨 심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 어떻게 곤충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곤충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그러니까 식량 생산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 곤충 그러면 해충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곤충이 많은 수분들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갑자기 무슨 뭐 벌이 1억 5천만 마리가 사라졌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기후 변화 때문이거든요. 벌이 깨어났는데 아직 꽃들은 깨어나지 않은 거, 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꽃과 벌, 나비가 딱 싱크로가 됐어요. 딱 나왔을 때 꽃이 피면 내가 수분하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떨 땐 좀 일찍 나왔더니 갑자기 추워져서 따뜻해서 깨어났는데 다시 또 추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식량 문제가 되게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린 지구가 더워진다 그러면 막 걱정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더워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죠. 그 에어컨 틀 때 어떻게 틀어? 기후 걱정해서 무슨 에어컨 틀어 그러는데요. 이건 우리가 좀 더우니까 우리 지구 생각해서 에어컨 틀지 말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 틀고 못 살거든요. 틀어야죠. 근데 그때 기술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전기가 훨씬 조금 드는 에어컨 개발이 되는 거죠. 요즘 인버터 방식의 에어컨 때문에 사실 전기가 조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더 전략하는 에어컨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에어컨을 돌리는 전기가 석탄을 떼는 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을 사용하면 사실 그 문제 해결되는 거잖아요. 더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겪는 더위는. 근데 문제는 작물과 곤충이 겪는 더위예요. 그래서 어떨 땐 더워지고 어떨 땐 겨울에도 너무 추워지고 하면서 식량 생산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 들어서 봄에 인도가 밀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인도 농민들에게. 인도 농민들은 수출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 수출할 때 더 높은 값을 쳐주기 때문에. 근데 인도 정부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식량이 부족해지겠네.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많은 경우에 식량이 뭐 왕조를 바꾼다든지 나라를 바꾼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의 힘이란 책을 보면, 그러니까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정치를 아무리 선정을 베푸는 왕들도 그러니까 갑자기 기후가 문제가 생겨서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근대에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 1917년에 러시아 혁명, 그 다음에 2010년에 아랍의 봄이에요. 다 그 전에 예전이라고 해주고 뭐 프랑스에 압제가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까? 특히 중동은 더 심하죠. 아니 예전에도 중동에는 많은 국가들이 독재사 밑에서 살았어요. 가다피 밑에서 수십 년간 살았던 리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 혁명을 일으키겠어요? 그 전에 두 해 동안 2008년, 2009년 두 해 동안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 여름에 폭염이 듭니다. 폭염이 드니까 밀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밀농사는 선선해야 잘 되거든요. 밀농사를 망쳤어요. 망쳤다고 해서 뭐 50%로 감산한 게 아닙니다. 겨우 15% 줄었어요.
15% 줄었더니 중동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기 시민들은, 아랍의 시민들은 그냥 독재자 밑에도 참고 살았는데 굶고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뒤집혀서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화가, 독재자가 물러나고 이제 민주화가 돼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 된다 그런다면 식량 문제는 정말로 엄청나게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죠. 우리나라는 뭐 제가 몇 년 전 데이터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도는 한 42%밖에 안 됩니다. 곡물 자급도는 25%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 반도체 팔아서, 유조선 팔아서 사오면 됐으니까. 그런데 각 나라들의 식량 생산이 옛날처럼 안정화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변화 때문에 겪는 문제는 더위가 아니라 식량 문제, 물 문제가 될 거예요. 너무나 유치한 예수가 있는데 올해 5월 말쯤에 그 모 치킨 회사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치킨 회사인데 메뉴가 32가지 돼요. 그 모든 메뉴를 3,000원씩 일괄적으로 값을 올렸어요. 처음에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비싼 메뉴도 있고 싼 메뉴도 있는데 똑같이 3,000원 올리면 어떡해. 뭐 비율을 나눠야지. 근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치킨 회사는 올리브유로 튀겨요. 근데 그 스페인에서 주로 올리브를 사오는데 스페인의 기후가 엉망이 되면서 올리브 생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비싼 메뉴나 싼 메뉴나 어차피 올리브유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3,000원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리브만 비싸졌냐? 카카오, 커피도 비싸졌습니다. 그게 다 이상 기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게 약간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코코아, 올리브 저는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코코아, 커피, 올리브의 문제일까? 이제 드디어 곡물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과학자들이 판단하기에 만약에 지금 우리 기후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농업기술만 발전을 하고 기후가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21% 정도의 곡물 생산이 더 많았을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 뭐 밀, 옥수수, 벼가요 7, 6, 3%씩 감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1.1도, 뭐 1.5도 하다가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갑자기 전 세계의 식량 생산이 7%, 8%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난 가장 큰 문제가 식량 문제로서 비롯된 평화 체제의 종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